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당신은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남은 인생 조용히 사시는 게 장땡입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전 대통령 문재인은 13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 사람들의 준비가 부족하니까 하늘도 돕지 않았다.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해서 경제적 개발을 촉진함과 더불어 낙후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서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 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돼버렸고 불명예만 안게 되었다.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 도민들과 후원 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나는 문재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 글을 읽으면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인가 뭔가 했던 여자가 앞뒤 없이 내뱉었다는 치욕스러웠다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문재인 당신도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기는 하겠지만 명확히 알아야 할 대목이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은 윤석열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고 함으로써 드러누워 침을 뱉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문재인이 꽂아놓은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갈 때에도 그 자리에 떡 버티고 앉아서 3억이 넘는 연봉을 꼬박꼬박 다 챙기고 임기가 끝난 뒤에야 나왔으면서 치욕스러움을 겪었다고 그렇게 앙큼을 떨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을 그야말로 개떡같이 해서 나라를 속속들이 거덜내다시피 만들어 놓고 이것도 글이라고 써서 세상에 퍼뜨린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아무리 사람이 엉성하고 미덥지도 못한 데다가 큰일들만 저질러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입장에서 이번 잼버리 대회에 대해 글을 쓴다면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폭이 얼마나 협소하길래 이렇게밖에 못 씁니까?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 참고로 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똑같은 문제를 보고 듣고 느끼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애쓰신 분들에 대해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이 대통령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닌 양산에서 평생 지내온 개똥이 영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이 70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페이스북에 썼다는 글에는 인간적인 경륜이나 상황과 남을 이해하려는 너그러움은 눈꽃만큼도 없고 천박한 정치 감각과 갈라치기, 악선전, 모략만 꿈틀거리고 그 잘나빠진 자기 내세우기 그리고 빌어먹을 꼼수와 계산만 보이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정말 당신 같은 대통령 밑에서 지내온 세월이 김은경의 말처럼 치욕스러웠고 창피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더욱이 문재인이 나 여기 있노라며 아직도 분수를 모르고 날치는 것을 보면 6.25 때 먹은 개떡이 올라올 것 같아 매석매석하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똥바가지라도 씌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개망신으로 끝나게 됐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라도 되길 바랐던 것 아닙니까?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외인수가 심각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멋지게 반전시키는 꼴을 보고 당신 같은 자들은 미치고 환장에 펄펄 뛰고 있는 꼬락서니로니 그렇게 보이다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 당신 이제 윤석열에 대한 시기, 질투, 경쟁의식과 열등의식은 버리시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도 안 썼더라면 본전은 했을 텐데 지금 세상에서 전부 아우성들입니다. 각 신문과 인터넷 댓글들 그리고 카톡들 좀 보십시오. 당신을 당장 잡아먹을 듯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와글와글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이제 당신의 바닥과 윤석열을 많이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문제의 핵심을 볼 줄 알고 누가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누가 나라를 말아먹겠느냐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문재인의 편이 아닙니다. 문재인 당신은 점점 불리해질 겁니다. 지난 1년 남짓한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것과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을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보아하니 문재인, 이재명, 친북 운동권 출신들과는 인간의 격과 결이 다르고 사고력과 시국관, 세계의 오늘과 미래를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고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삽시간에 판세를 역전시켜 잃었던 것을 거의 다 찾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자들의 길입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까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요? 그건 점잖지 않고 소인배들의 악담처럼 들립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용기를 시험해 보기 위해 스프링 점프대와 같은 역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용기, 단합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이룩한 것입니다. 문재인 당신은 대통령 하면서 국민들에게 반전의 스릴과 기쁨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5년 내내 죽쓰고 병신되고 특히 북한으로부터는 스스로 놀이개감 취급을 받으며 마당쇠 노릇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한 가지로 압축한다면 당신은 생각이 가볍고 입이 가볍고 행동이 가볍기 때문에 주변에 믿을 만한 신중한 사람보다 그 정반대인 사람들만 꼬이고 있습니다. 구시 화지문이요 설시 참신도니 피구 심장설이라고 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니 입 꾹 다물고 혀를 깊숙이 감추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시절 다 갔으니 조용히 사는 게 장땡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허망한 꿈속을 헤매며 얼굴 맞대고 억지로 웃어주는 사람들에게서 깨어나 마누라하고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